반갑습니다. 혜준TV입니다. 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성국TV에서 영남권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52%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국권 대상으로 50%가 드디어 달성되었습니다. 골든 크로스에 진입을 했고 현재 이게 17일부터 18일까지의 여론조사의 결과인 만큼 19일 그리고 오늘 20일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50%는 훨씬 더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50%로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 국민적 민심은 이미 6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헌정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죠.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을 시킬 수가 있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며칠 전에 영남권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52%였는데 이번에는 전국 단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매우 지지한다가 42%, 지지하는 편이다가 8%로 긍정평가 합계 50%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18세에서 29세가 46%, 그러니까 지금 이 MZ들에서 거의 50%, 거의 반 정도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30대 44%, 40대 43%, 50대 42%,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하다가 60대 57%, 70세 이상 69%를 보이면서 지역별 긍정평가를 보자면 서울 52%, 인천, 경기 48%, 대전, 세종, 충청 44%, 광주, 전라에서도 무려 41% 긍정평가가 나왔고, 대구, 경북 56%,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54%, 강원, 제주 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35%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국힘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당신들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득권과의 싸움에 있어서 한치의 기죽지 않는 당당함과 공수처의 불법 체포에 대항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우파 시민들을 걱정해주면서 자진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부정선거 선관위 카르텔과 서부지법의 극좌 성향 판사들, 이들이 결탁해서 짜놓은 이 판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젊은 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 요소들을 다 갖췄습니다. 지금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포지션을 자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친중 종북 극좌 카르텔과 홀로 맞서 싸우면서 누구보다도 당당함을 보여주는 모습에 더욱더 우파 애국 시민들의 지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탄핵 기각 및 직무 복귀 여론 역시도 47%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에 진입한 만큼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데이터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이미 판사가 17일 날 신변 보호를 요청해놓고 사실상의 구속을 이미 확정 지어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그 전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법부, 선관위, 언론,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준엄한 심판만이 그들 앞에 남아 우리 애국 시민들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요 정도 워딩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발언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분이 통계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결국 서부지법의 차은경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수많은 법조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를 보면은 달랑 15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게 끝이에요. 이재명 때는 참고로 여러분들 구속영장 기각됐었고 사유만 600자입니다. 600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라고 적시가 돼 있고, 사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겨우 꼴랑 15글자를 적어놓고 이걸로 지금 대통령을 구속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미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현직 법조인들 역시 또 이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이 구속된 사유도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역대 대통령들과 야당 대표들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5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83자, 이재명은 구속영장 기각됐죠. 구속영장이 발부도 안 됐습니다. 이거에 그 대신 600자를 지금 사유를 갖다 써줬어요. 이재명이는 갖다가. 송영길 94자 구속영장 발부됐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15글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계의 한 인사에 따르면은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은 이거는 거의 자범 수준이다. 뭐 이런 걸로 어떻게 구속을 시키냐.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또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35자 사유가 있었고, 이재명 때는 유창훈이가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600자를 갖다가 써줬는데 거기다가 지금 무슨 사유까지 들어갔냐. 이재명 때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구속을 안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은 감안 안 해주는 겁니까? 내란죄를 빼니 많이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혐의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편파적으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유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엄하다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던 의협 회장 역시도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면서 의료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는데, 당시 유창훈 판사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다.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의협 회장이 여기서 말하고 있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인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현직 대통령, 야당의 대표 딸이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중한 나라의 얼굴이고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유를 줄줄이 달아놓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봤을 때 법의 형평성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야당 대표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현직 대통령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도대체.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 판사의 임의적 법률 배제 논란, 관저 출입 공문의 불법성 논란, 체포 과정에서의 경찰과 야당 간의 내통 의혹,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봐서라도 법의 집행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건 도무지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은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각을 세우던 의사협회 회장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형평성이 없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번 구속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가 않고 이 사법부가, 법치주의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 구속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의 근간, 기초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평등, 형평성을 외쳐대면서 그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고 좋아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차례는 당신들이 되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싫고 감정을 떠나가지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원리 원칙이자 근간을 이루는 법이 지금 무너졌는데 이 불의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분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음 이 불의의 피해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신 차리고 지금 깨어나야 돼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를 꾸짖으며 법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은경 부장판사는 듣지 않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 얘기도 다음번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돌파하였고 50%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17일, 18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속당하신 현재 이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일찍이든 이찍이든 좌파든 우파든 지금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구속,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여러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